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원입니다. 5월 25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소식입니다. 어르신 A씨는 지난 3월 고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 후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었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전화 신청도 불가능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아들이 대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려고 했지만 바쁜 업무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또 자치구 통장 B씨는 옆집 문 앞에 주 3회 배달되는 복지관 도시락이 며칠째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웃의 생계이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해서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주변의 생계이기 이웃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서울복지 포털에서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는 이기가구 당사자는 물론 생계이기 가구를 발견한 이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관 근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주민센터 운영시간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수고로움도 덜어 시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신청 후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메인에서 이기가구 복지도움 요청하기를 누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연결되며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이웃, 기관 중 하나를 선택 후 신청자 기본 정보와 함께 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지원 요청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시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이번 주 중으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복지 도움건은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 서비스가 결정됩니다. 신청자에게는 처리 단계에 따라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서울복지포털 내 복지 내역 확인에서도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가 실시되면 주변의 생계이기 이웃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와 도움 요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작업으로 처리됐던 복지 상담 신청, 신청서 분류 절차 등이 전산화돼 업무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발굴한 이기가구에 대한 시 복지 서비스 신청도 훨씬 간편해져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거노인 D씨는 척추관 협착 중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허리 통증이 심해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급성질환은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만성진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건보공단에서 직접 지원할 수는 없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건보공단 간 협업을 통해 시의 이기가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보공단 담당 직원이 대상 시민의 생활 환경 등을 파악해 스마트폰으로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복지 서비스 상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정원 서울시 복지기획 가는 비대면 복지도움 요청 서비스 게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발견한 시민들의 보다 활발한 참여와 신청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1인 가구 병행 동행 서비스 소식입니다. 아플 때 혼자서 병원 가기 어려운 시민을 위한 서울시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가 지난해 11월 1일 시작해서 190일 만에 이용자가 2,000명을 넘어서며 힘든 병원길 든든한 동행자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안심 동행 서비스는 서울시 1인 가구 안심 종합 계획 중 건강 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가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도어-투-도어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취약계층 이주의 기존 지원 체계와 달리 소득, 연령 등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열린 새로운 형태의 공공 서비스로 1인 가구뿐 아니라 갑자기 아픈데 당장 병원에 갈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누구나 시간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더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병원 동행은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 중 하나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이라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세대 계층의 1인 가구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 복지 서비스로 설계됐습니다. 최근 발표한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이 35.9%로 가장 높았습니다. 2017년 1차 실태조사보다 늘어난 수치로 여전히 1인 가구가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고 있으며 골절, 급성질환, 건강검진과 같은 일시적 이용에서 투석, 재활 등 장기 투병까지 이용 사례 또한 다양합니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30대 이하 3.8%, 40, 50대 13.7%, 60대 23.5%, 70대 29%, 80대 이상 30%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이용도 일반 진료, 검사 건강검진, 재활치료, 입퇴원, 투석, 시각장애인 진료 동행 등으로 다양합니다. 시는 작년 시범 운행 결과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저소득층 이용료를 무료로 감면하고 연 6회로 제한됐던 서비스 이용 횟수 제한도 시범적으로 폐지해 서비스 문턱을 낮췄습니다. 올 들어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용자도 급속하게 증가하며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해 11월, 12월에는 월 평균 180명이 이용했으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올해 들어서는 매월 이용자 수가 증가해 지난 4월에는 월 평균 이용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 8건에 불과했던 중위소득 85% 이하 계층 이용자 수도 3개월 만에 17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체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서비스를 재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만족도도 평균 96.5%가 매우 만족으로 높아 성공적인 공공복지 서비스로 안착했습니다. 단순한 병원 동행을 넘어 아프고 지친 마음을 보듬는 정서적 지원으로 이용자와 보호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시는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증가하는 병원 동행 수요에 대응해 전담 인력 확충, 건강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우선 상반기 중으로 병원 동행 매니저 10명을 추가로 배치해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합니다. 서비스의 적시성 향상과 함께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행 매니저 채용 시 관련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은 있으나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해 사회 재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상근 인력 외에 민간 협력 기관 등과 연계해 시간제 동행 매니저 인력도 확보해 병원 동행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반기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으로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공공임대주택단지 등에 거주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명에서 15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단체 건강검진 동행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올 하반기 시범 운행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단에서 지역 내 복지기관과 연계 건강검진 대상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시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혜선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병원 동행 서비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1인 가구가 아플 때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호하는 든든한 공적 돌봄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최근 도내 농어촌 지역 빈집 정비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이 8,724호로 조사됨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기농, 기업, 기촌인을 위한 거주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농어촌 지역 넓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하며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20동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기농 기업 기촌인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농인의 집은 기농, 기업, 기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영농기술을 익히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도록 임시 거주지를 지원해 인근 지역으로의 기농, 기업, 기촌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속 토지를 활용한 텃밭 경작도 가능해 기농어 기촌 희망자가 농어촌 정착 과정에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농인의 집 입주 자격은 전남으로 기농, 기업, 기촌을 바라는 도시민입니다. 기농, 기업, 기촌 교육을 이수했거나 가족과 함께 입주하거나 하는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 결정되면 올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주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양규 전남도 인구 청년 정책과는 기농인의 집은 연고는 없지만 전남으로 기농, 기업, 기촌을 바라는 도시민에게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 이용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전남 각 지역에 설치된 기농인의 집에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27개소의 기농인의 집을 운영했습니다. 고흥 16개 동, 강진 11개 동, 곡성 10개 동, 진안, 문안 각 9개 동, 광양 8개 동, 보성, 해남, 영암 각 7개 동 등 목포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운영 중입니다. 기농, 기업, 기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휴경농지와 빈집을 조사해 소유자가 매매 임대를 희망하는 물건도 전남도 기농 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에 등록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제주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0세에서 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도내 퇴직 전문 인력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해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로 5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사업에 따라 올해 10월 또는 11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생활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3개 사업의 수탁 기간을 선정하고 총 5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관광약자의 여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트래블 헬퍼 사업, 신중년 주도 마을 돌봄 소통을 지원하는 마을 돌봄 매니저 사업, 서귀포 지역 도서관 및 문화시설 상담을 지원하는 행복 이음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5060 퇴직자는 작년 워커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경력이나 자격에 속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하거나 제주 고용 플러스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 경제통상국장은 올해 사업을 시작으로 신중년 경력청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많은 전문 인력이 사회공헌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